때는 다이쇼 시대. 예로부터 사람을 잡아먹는 오니가 존재한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세상. 해가 지면 나타나는 이형의 존재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인간을 지키기 위해 밤의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살대입니다. 이것은 한 소년이 비극 속에서 검을 들고 절망에 맞서 싸우며 성장해 나가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투쟁이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카마도 탄지로가 걸어온 길, 그 모든 것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본 다이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명과 전통이 공존하던 낭만의 시대. 하지만 해가 진 어둠 속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흉흉한 전설이 현실이 되곤 했습니다. 바로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 오니입니다. 그리고 그 오니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채 밤의 장막 뒤에서 칼을 휘두르는 조직, 귀살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 역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았던 눈 덮인 깊은 산 속의 한마음씨 착한 소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년의 이름은 카마도 탄지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숯을 팔아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장남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카마도 가족의 집에는 언제나 따뜻한 온기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탄지로는 유별나게 후각이 뛰어났는데 단순히 냄새를 잘 맡는 수준을 넘어 사람의 감정이나 보이지 않는 위협까지도 냄새로 감지할 수 있는 특이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날도 탄지로는 숯을 팔기 위해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니 오늘은 가지 말 거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동생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는 길을 나섭니다. 이것이 그의 평범했던 일상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산으로 돌아가려던 탄지로는 산기슭에 사는 사부로 할아버지와 마주칩니다. 사부로 할아버지는 밤에는 오니가 나타난다며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라고 그를 붙잡습니다. 오니 이야기를 그저 전설로만 여기던 탄지로였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걱정에 그는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합니다. 이 작은 선택이 역설적이게도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도착한 탄지로가 마주한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짙은 핏비린내, 그리고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 하나코. 집안에는 다른 동생들마저 참혹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행복은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뛰어난 후각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의 원인이 인간의 소행이 아님을 그는 냄새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탄지로는 유일하게 몸에 온기가 남아있는 여동생 네즈코를 발견합니다. 네즈코만은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동생을 등에 업고 의사를 찾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보라를 헤치며 산을 내려갑니다. 폐가 얼어붙을 듯한 추위와 숨막히는 슬픔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포기하지 마, 네즈코를 꼭 살릴 거야. 바로 그 순간 네즈코가 깨어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탄지로가 알던 상냥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 날카롭게 도단한 송곳니와 손톱, 핏발선 눈동자. 그녀는 오니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니가 된 네즈코는 엄청난 힘으로 탄지로를 덮칩니다. 몸은 커지고 힘은 강해졌지만 탄지로는 네즈코의 눈동자에서 슬픔과 갈등을 읽어냅니다.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며 오니의 본능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탄지로와 네즈코가 사투를 벌이던 그때 한 남자가 유령처럼 나타나 네즈코의 목을 베려합니다. 그의 이름은 토미오카 기유. 귀살대의 최정예 검사 계급인 수주, 즉 물의 주였습니다. 그는 오니를 베는 것이 나의 일이다라며 냉정하게 말합니다. 탄지로는 필사적으로 동생을 감싸며 애원하지만 기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유는 나약하게 용서를 구하는 탄지로의 모습에 분노하며 일갈합니다. 생사려탈의 권리를 남에게 쥐어주지 마라. 이 말은 탄지로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무력하게 주저앉아 애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잔혹한 현실. 기유의 혹독한 질책은 잠자고 있던 탄지로의 투지를 깨우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탄지로는 슬픔을 분노로 바꾸어 기유에게 덤벼들지만 실력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기만책이었습니다. 기절한 척 쓰러지기 직전 탄지로는 허공으로 도끼를 던져 놓았고 이것이 기유의 허를 찌릅니다. 비록 공격은 빗나갔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짜낸 탄지로의 모습의 기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오니인 네즈코가 쓰러진 오빠 탄지로를 지키기 위해 기유의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인간을 지키는 오니, 있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기유는 칼을 거둡니다. 그는 이 남매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살아남을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사기리산의 우로코다키 사콘지라는 인물을 찾아가라는 것. 이렇게 탄지로는 여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그리고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험난한 귀살대의 길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우로코다키를 찾아가는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함정이 가득한 산을 넘어 마침내 도착한 탄지로 앞에 탱구 가면을 쓴 노인 우로코다키 사콘지가 나타납니다. 그는 탄지로의 각오를 시험한 뒤 그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한편 오니가 된 네즈코는 인간을 잡아먹는 대신 깊은 잠에 빠져 스스로 체력을 회복하는 특이한 상태가 됩니다. 우로코다키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삼나무 상자를 만들어줍니다. 이 상자는 낮 동안 네즈코를 햇빛으로부터 지켜주는 안식처가 됩니다. 이때부터 찬지로의 지옥 훈련이 시작됩니다. 매일같이 함정이 설치된 산을 오르내리며 폐활량과 민첩성을 기르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검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살대 검술의 근간인 전집중 호흡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대량의 산소를 혈액에 흘려보내 신체 능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이 호흡법은 인간이 오니와 대적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탄지로는 스승 우로코다키에게 물의 호흡 10가지형을 모두 전수받습니다. 1년 후 우로코다키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며 마지막 과제를 내립니다. 바로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거대한 바위를 베라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 앞에서 탄지로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반년 동안 그는 매일 바위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포기하려던 그 순간 그의 앞에 여우 가면을 쓴 의문의 소년과 소녀가 나타납니다. 소년의 이름은 사비토, 소녀의 이름은 마코모. 사비토는 탄지로의 미숙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그를 몰아붙였고 마코모는 상냥하게 그의 잘못된 자세와 호흡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로코다키가 가르쳐준 기술들을 어떻게 자신의 몸에 완벽하게 흡수시켜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또다시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탄지로의 칼이 사비토의 가면을 먼저 베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비토의 가면이 갈라지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슬프면서도 안도하는 듯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사비토와 마코모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두 동강이 난 거대한 바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그들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최종 선별 시험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우로코다키는 말없이 애군을 막아준다는 여우 가면을 탄지로에게 건네줍니다. 최종 선별 시험장은 오니가 싫어하는 등나무꽃이 1년 내내 피어있는 산, 후지카산의 산이었습니다. 이곳에 오니들을 가둬놓고 7일 동안 살아남는 것이 바로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소년소녀들이 각자의 사연을 품고 운명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평화롭던 숲은 생지옥으로 변합니다. 탄지로는 훈련에서 배운 대로 침착하게 오니들을 베어나가지만 실전의 공포와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다른 참가자들을 잡아먹고 있는 거대한 이형의 오니와 마주칩니다. 온몸이 수많은 팔로 뒤덮인 끔찍한 모습의 손오니는 탄지로의 여우 가면을 보자마자 광기 어린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 가면은 바로 우로코다키의 제자라는 증표. 손오니는 과거 우로코다키에게 붙잡혀 이 산에 갇혔고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의 제자들만 골라 잡아먹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 중에는 탄지로를 도와주었던 사비토와 마코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탄지로는 분노에 휩싸이지만 사비토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냉정을 되찾습니다. 손 오니의 단단한 목을 베기 위해 그는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응축시킵니다. 전집중 호흡, 물의 호흡제 1형, 수면 배기. 우로코다키에게 처음 배운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탄지로의 칼날은 마치 물이 흐르듯 부드럽게, 그러나 강철보다 단단하게 손오니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소멸해가는 순간 손오니는 자신이 인간이었을 적의 기억, 형의 손을 잡고 싶었던 애틋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탄지로는 그의 슬픈 냄새를 맡고 사라져가는 그의 영혼을 위해 조용히 손을 모아줍니다. 그는 오니를 증오했지만 그들의 비극적인 사연까지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7일간의 사투가 끝나고 살아남은 것은 탄지로를 포함해 단 4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귀살대원이 되어 계급과 대원복, 그리고 임무를 전달하는 전령 까마귀를 받습니다. 또한 자신의 검, 일륜도를 만들 옥강을 직접 고릅니다. 수많은 옥강 중에서 탄지로는 자신의 후각을 믿고 운명의 강철을 선택합니다. 기나긴 시험을 마치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탄지로. 그를 맞이한 것은 스승 우로코다키, 그리고 2년이라는 긴 시간의 잠에서 깨어난 네즈코였습니다. 오빠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는 네즈코. 탄지로는 마침내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비극 속에서 시작된 소년의 여정은 이제 막 첫 번째 장을 넘겼을 뿐이었습니다. 여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고 가족의 원수를 찾기 위한 그의 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최종 선별을 통과하고 15일 후 탄지로의 손에 그만의 검이 쥐어집니다. 태양의 햇빛을 머금은 특수한 철, 성성괴 주사 철광과 성성괴 사철로 만들어진 일륜도. 소유자에 따라 색이 변하는 이 검은 탄지로의 손에서 보기 드문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불길한 색이라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 검은색이야말로 앞으로 탄지로가 걸어갈 험난한 운명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검을 만든 대장장이 하가네즈카 호타루의 요란한 방문과 함께 탄지로에게 첫 번째 임무를 알리는 전령 까마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북서쪽 마을로 향해라. 밤마다 소녀들이 사라지고 있다. 오니를 찾아내어 베어라. 여동생 네즈코가 들어있는 상자를 짊어지고 탄지로는 귀살대원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임무지에 도착한 탄지로는 밤마다 소녀들이 사라지는 기묘한 사건에 대해 듣게 됩니다. 약혼자를 잃고 넋이 나간 청년 카즈미를 만난 탄지로는 그의 슬픔 속에서 어딘가 익숙한 냄새를 맡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을 잃었을 때 자신에게서 나던 절망과 상실의 냄새였습니다. 탄지로는 반드시 오니를 잡겠다고 약속하며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합니다. 탄지로의 뛰어난 후각은 어둠 속에서 오니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땅 위에 나타난 검은 늪, 그것은 오니의 혈기술이었습니다. 잠시 후 늪 속에서 이형의 오니가 나타나 새로운 소녀를 납치하려 합니다. 탄지로는 곧바로 칼을 뽑아 들지만 오니는 3명으로 분열하여 탄지로를 교란시킵니다. 하나는 땅 위에서, 나머지 둘은 늪 속에서 공격해오는 까다로운 적이었습니다. 늪 속에서 싸우는 것은 극도로 불리했습니다. 공기가 희박하고 움직임이 둔해져 물의 호흡의 위력이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상자 속에서 네즈코가 나타나 땅 위의 오니를 상대합니다. 오빠의 위기를 감지한 것입니다. 네즈코 덕분에 후방의 위협을 던 탄지로는 주저없이 늪속으로 뛰어듭니다. 그곳은 오니의 이공간이었고 납치된 소녀들의 옷가지가 끔찍한 수집품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늪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사투. 탄지로는 물의 호흡의 특징을 역으로 이용하는 기질을 발휘합니다. 바로 제6형 비틀리는 소용돌이. 물이 없는 곳에서도 강력한 소용돌이를 일으켜 2마리의 오니를 동시에 베어버립니다. 이 첫 임무를 통해 탄지로는 실전의 어려움과 함께 자신의 힘이 아직 미숙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오니에게서 단서를 얻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키부츠지 무잔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라. 그러나 무잔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오니는 극심한 공포에 떨며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금기인 것처럼.
무자는 자신의 정보를 발설하려는 오니에게는 저주가 발동하여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탄지로는 다음 임무지로 향합니다. 키부츠지 무잔. 그 이름의 무게는 탄지로의 상상 이상으로 무겁고 거대했습니다. 다음 임무지는 번영의 상징 도쿄 아사쿠사. 처음 보는 대도시의 화려함에 탄지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의 밤거리에도 오니는 숨어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그곳에서 2년 전 자신의 집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모든 비극의 원흉인 키부츠지 무잔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냄새를 따라간 곳에서 탄지로가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수많은 인간을 죽여온 오니의 왕, 무잔이 인간 아내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너무나도 평범한 가장의 모습으로 밤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인간들 틈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행복을 연기하는 그의 모습에 탄지로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솟습니다. 탄지로가 검을 뽑아 들려는 순간 무잔은 스쳐 지나가던 행인의 목에 손톱으로 상처를 냅니다. 무잔의 피가 주입된 남자는 순식간에 오니로 돌변하여 아내를 물어뜯고 거리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무잔은 이 혼란을 틈타 유유히 사라지며 탄지로에게 나를 찾아내 보아라라는 조롱 섞인 말을 남깁니다. 눈앞에서 원수를 놓친 탄지로는 무력감에 절규합니다. 바로 그때 두 명의 인물이 나타나 상황을 수습합니다. 피냄새가 아닌 꽃향기 같은 혈기술을 사용하는 여인 타마요, 그리고 그녀를 곁에서 호위하는 소년 유시로. 놀랍게도 그들 역시 오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오니들과는 달랐습니다. 무잔의 지배에서 벗어나 사람을 해치지 않고 의사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타마요는 무잔을 쓰러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오니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네즈코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타마요는 연구를 위해 무잔의 피가 진하게 흐르는 12명의 정예 오니 12개월의 혈액을 구해달라고 탄지로에게 부탁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 탄지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협력자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무잔 또한 이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타마요의 은신처에 무잔이 보낸 자객, 색실공을 던지는 스사마루와 화살표로 방향을 조종하는 야하바가 습격해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12기월이라 칭하지만 사실은 무잔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화살표 공격에 고전하던 탄지로는 물의 호흡의 움직임을 응용하여 화살표의 흐름을 읽어내고 마침내 야하바를 쓰러뜨립니다. 한편 네즈코는 스사마루를 상대로 강력한 발차기를 선보이며 오빠를 돕습니다. 타마요의 혈기술의 도움으로 길었던 싸움은 귀살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아사쿠사에서의 싸움 후 탄지로는 남동쪽으로 향하라는 지령을 받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기묘하기 짝이 없는 광경과 마주칩니다. 노란 머리에 귀살대 대원복을 입은 소년이 길가의 소녀를 붙잡고 결혼해달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가츠마 제니츠. 최종 선별에서 살아남은 동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니츠는 극단적인 겁쟁이이자 여자를 밝히는 문제아였지만 사실은 비범한 재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청각이 극도로 발달하여 사람과 오니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극한의 공포에 빠져 잠이 들면 무의식 상태에서 번개의 호흡체 일형 병력일섬을 신의 경지로 구사하는 천재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을 때의 그는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피냄새에 이끌려 들어간 저택에서 몸에 북이 박혀있는 오니와 마주칩니다. 그는 전 12기월 하연 6이었던 쿄우가이. 북을 칠 때마다 저택의 방이 회전하거나 날카로운 참격이 날아오는 혈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의 회전으로 탄지로와 제니츠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멧돼지 가죽을 뒤집어 쓴 또 다른 대원이 벽을 부수고 난입합니다. 저돌맹진을 외치는 그의 이름은 하시비라 이노스케. 역시 최종 선별 동기였습니다. 산에서 멧돼지에게 길러져 상식이 부족하고 극도로 호전적인 그는 스스로 만들어낸 짐승의 호흡을 사용하는 이도류의 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성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특이한 세 사람이
기묘한 저택 안에서 각자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제니츠는 공포에 떨다 잠이 들어 번개의 호흡으로 다른 오니를 순식간에 베어버리고, 이노스케는 야수 같은 감각으로 쿄우가이의 부하 오니를 쓰러뜨립니다. 한편 탄지로는 쿄우가이와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회전하는 방과 날아오는 참격에 고전하던 탄지로는 바닥에 흩어진 원고들을 발견합니다. 쿄우가이는 인간 시절 자신의 글을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를 가진 오니였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혈기술은 훌륭하며 누구에게도 그의 원고를 밟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싸움에 임합니다. 부러진 뼈의 고통을 참아내며 탄지로는 물의 호흡의 움직임을 응용하여 마침내 쿄우가이의 목을 베는 데 성공합니다. 싸움이 끝난 후 이노스케는 네즈코가 들어있는 상자를 부수려 하고, 제니츠는 탄지로가 목숨처럼 지키는 상자라며 필사적으로 막아섭니다. 이 소동을 통해 성격도 능력도 성장 배경도 전혀 다른 세 사람은 기묘한 동료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좌충우돌 시끄럽지만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의 다음 목적지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 나타구모 산이었습니다. 쿄우가이와의 싸움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세 사람은 등나무 꽃 가문이 새겨진 저택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이곳은 귀살대원들을 위해 마련된 안전한 쉼터였습니다. 짧은 평화 속에서 탄지로는 이노스케의 멧돼지 가면 아래 숨겨진 아름다운 얼굴과 제니츠가 잠들었을 때 보여주는 경이로운 강함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휴식은 길지 않았습니다. 전령 까마귀가 절박한 목소리로 새로운 지령을 전달합니다. 나타구모 산으로 가라. 그곳으로 향한 대원들의 소식이 끊겼다. 나타구모 산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고 불길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산 입구에서는 겁에 질려 주저앉은 한 대원을 발견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산에 들어간 10명의 대원들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먼저 산으로 향하고, 겁에 질려있던 제니츠는 나중에 홀로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뒤틀린 유대로 묶인 끔찍한 거미 오니 일가였습니다. 산에 들어서자마자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동료 귀살대원들이 마치 꼭두각시처럼 서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은 거미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미줄을 조종하는 것은 산의 엄마 역할을 하는 거미 오니, 탄지로는 조종당하는 대원들을 죽이지 않고 거미줄을 끊어낼 방법을 찾아내지만 거미줄은 더욱 강력해져 그들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이노스케의 짐승의 호흡이 빛을 발합니다. 제7형 공간 식각. 그의 예민한 피부 감각이 공기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여 거미줄의 근원, 즉 엄마거미 오니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탄지로는 붙잡힌 동료들을 이노스케에게 맡기고 홀로 오니를 향해 달려갑니다. 탄지로가 마주한 엄마거미 오니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빠와 아들 오니에게 학대당하며 강제로 엄마 역할을 하고 있던 피해자였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녀는 탄지로의 칼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탄지로는 그녀의 슬픔과 공포의 냄새를 맡고 가장 고통이 적은 물의 호흡제 5형 가뭄의 단비로 그녀의 목을 베어줍니다. 죽음의 순간 그녀는 인간이었을 적의 기억을 떠올리며 평온하게 소멸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 탄지로에게 경고를 남깁니다. 이 산에는 12기월이 있다. 한편 뒤늦게 산으로 들어온 제니츠는 공포 속에서 길을 잃고 사람의 얼굴을 한 끔찍한 거미떼와 마주칩니다. 도망치던 그는 거미오니 일가의 형이 뿜은 독에 물리고 맙니다. 온몸이 마비되고 서서히 거미로 변해가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제니츠는 과거 스승과의 훈련을 떠올립니다. 도망만 치던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스승.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냅니다. 공포가 절정에 달한 순간 제니츠는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번개가 내리칩니다. 번개의 호흡제 1형 병력 일섬. 그 6번의 연속 공격인 유견. 잠든 제니츠의 검은 섬광처럼 허공을 가르며 순식간에 오니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독은 이미 온몸에 퍼진 상태.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호흡으로 독의 확산을 늦추며 의식을 잃어갑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노스케가 압도적인 존재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미 오니 일가의 아빠. 인간의 지능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오직 파괴적인 힘과 단단한 육체만을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이노스케의 이도류는 그의 단단한 피부에 상처 하나 내지 못하고 결국 검 한 자루가 부러지고 맙니다. 생애 처음으로 느끼는 패배와 죽음의 공포.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다 치명상을 입고 맙니다. 이노스케의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 물결처럼 고요한 발걸음과 함께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수주, 토미오카 기유. 그는 이노스케가 흠집 쫓아내지 못했던 아빠 오니를 물의 호흡체 사형 들이친 파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베어버립니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 이노스케는 경악과 함께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탄지로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존재 12개월 하연 루이와 마주합니다. 어린 소년의 모습을 한 루이는 강철보다 단단한 실을 사용하는 강력한 온이었습니다. 그는 탄지로와 네즈코의 유대를 보고는 네즈코를 빼앗아 자신의 여동생으로 삼으려 합니다. 루이는 공포로 맺어진 자신의 거짓된 가족놀이에 네즈코를 끌어들이려 하고 탄지로는 분노하며 저항합니다. 하지만 12개월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탄지로의 물의 호흡은 루이의 실을 끊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일륜도마저 부러지고 맙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순간 탄지로의 머릿속에 주마등이 스쳐 지나갑니다. 병약했던 아버지가 눈 속에서 밤새도록 추던 신성한 춤, 카구라.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말 탄지로, 호흡법을 익히거라. 올바른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면 너는 끝없이 춤출 수 있단다. 그 춤은 카마도 가문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던 히노카미 카구라였습니다. 탄지로는 무의식적으로 물의 호흡을 불꽃처럼 타오르는 히노카미 카구라의 호흡으로 전환합니다. 부러진 검은 붉게 타오르며 루이의 실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호흡의 시초가 된 해의 호흡의 편린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노카미 카구라는 탄지로의 몸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루이의 실에 붙잡혀 있던 네즈코가 각성합니다. 어머니의 자장가를 떠올리며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혈기술, 폭혈을 사용합니다. 네즈코의 피가 닿은 루이의 실은 붉은 불꽃으로 타오르며 오히려 루이 자신을 공격합니다. 남매의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탄지로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히노카미 카구라 원무로 마침내 루이의 목을 베어냅니다. 그러나 루이는 목이 잘리기 직전 스스로 자신의 실로 목을 잘라내어 치명타를 피했습니다. 모든 힘을 소진하고 쓰러진 탄지로 남매에게 진정한 죽음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 순간 또다시 토미오카 기유가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만의 물의 호흡제의 11형 잔잔한 물결로 루이의 모든 공격을 무효화하고 순식간에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나타구모 산의 싸움은 끝났지만 카마도 남매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주, 나비처럼 가벼운 몸놀림을 가진 충주 코츠오 시노부가 나타나 오니인 네즈코를 배려합니다. 오니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고 말하는 그녀의 미소 뒤에는 오니에 대한 깊은 증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유는 이들은 다르다며 시노부를 막아서고 두 명의 주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들의 대치는 전령 까마귀의 명령으로 중단됩니다. 카마도 탄지로와 오니 네즈코를 본부로 연행하라. 이는 귀살대의 최고 지도자 오부야시키 카가야의 명령이었습니다. 탄지로는 오니를 데리고 다닌 죄, 그리고 기유는 그를 비호한 죄로 귀살대의 최고 재판인 주합회의에 회부됩니다. 탄지로가 눈을 뜬 곳은 귀살대 본부. 그의 앞에는 각양각색의 모습을 한 귀살대 최강의 검사 9명이 서 있었습니다. 염주 렌고쿠 쿄주로, 음주 우즈이 텐겐, 연주 칼로지 미츠리,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 그리고 이미 만났던 수주 토미오카 기유와 충주 코츠오 시노부. 그들은 살아있는 전설, 주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들은 규율을 어기고
오니를 데리고 다닌 탄지로를 맹렬히 비난하며 네즈코의 즉결 처형을 주장합니다. 특히 가족을 오니에게 잃은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는 네즈코가 들어있는 상자를 칼로 찌르며 그녀를 도발합니다. 탄지로는 분노하여 머리로 사네미를 들이받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과연 탄지로와 네즈코는 이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운명은 곧이어 나타날 귀살대의 수장 오부야시키 카가야의 손에 달리게 됩니다. 주합회에 귀살대 최강의 검사들이 모인 그 재판의 장소에서 탄지로와 네즈코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귀살대의 제97대 당주 오부야시키 카가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비록 병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몸이 약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모두를 아우르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었습니다. 카가야는 자신이 카마도 남매의 동행을 용인했음을 밝히고 전수주 우로코다키가 보낸 편지를 읽게 합니다. 편지에는 네즈코가 2년 동안 사람을 해치지 않았으며 만약 네즈코가 사람을 습격할 경우 우로코다키 자신과 토미오카 기유 그리고 카마도 탄지로가 할복으로 사죄하겠다는 비장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는 자신의 희귀혈을 이용해 네즈코의 오니 본능을 억지로 끄집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네즈코는 피냄새의 유혹 앞에서 고개를 돌려 인간을 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입니다. 이로써 카마도 남매는 마침내 귀살대의 일원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나타구모 산에서의 사투로 만신창이가 된 탄지로, 제니츠, 이노스케는 충주 코초우 시노부의 나비 저택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부상이 아문 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옥의 기능 회복 훈련. 치유리 카나오를 비롯한 나비저택의 소녀들과 함께 진행되는 이 훈련은 굳어진 몸을 풀고 반사신경을 단련하며 전신 근력을 키우는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훈련의 최종 관문은 바로 전집중 호흡의 상중, 즉 잠자는 순간에도 전집중 호흡을 유지하여 기초 체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고등 기술이었습니다. 이는 주급 검사들에게는 기본 소양과도 같은 기술이었지만 탄지로 일행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니츠와 이노스케가 훈련의 고됨에 지쳐 도망치기도 하는 동안 탄지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시노부의 조언과 나비 저택 소녀들의 도움으로 탄지로는 마침내 폐를 터뜨릴 듯한 고통 속에서 거대한 표주박을 숨결만으로 터뜨리는 데 성공하며 전집중 여상중을 습득합니다. 그의 성공에 자극받은 제니츠와 이노스케 역시 훈련에 복구하여 마침내 세 사람 모두 이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나타구모 산에서 느꼈던 자신들의 미숙함과 렌고쿠 같은 주들과의 압도적인 격차를 그들은 피나는 노력으로 조금씩 메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친 탄지로 일행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단기간에 40명 이상이 실종된 무한열차를 조사하는 것. 그곳에서 그들은 이번 임무의 지휘관이자 주합회의에서 만났던 염주 렌고쿠 쿄주로와 합류합니다. 오마이를 외치며 도시락을 먹는 그의 쾌활하고 호탕한 모습은 탄지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탄지로는 그에게 아버지의 춤, 히노카미 카구라와 해의 호흡에 대해 묻지만 렌고쿠 역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탄지로를 자신의 치구코로 삼아주겠다며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악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열차의 온이는 바로 12개월 하연일, 엔무. 그는 물리적인 공격 대신 승객들을 깊은 잠에 빠뜨려 행복한 꿈을 꾸게 한 뒤 그 꿈 속에서 정신의 핵을 파괴하여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교활한 혈기술사였습니다. 탄지로는 꿈속에서 다시 만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렌고쿠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꿈을, 제니츠는 네즈코와 데이트하는 꿈을, 이노스케는 자신이 대장이 되어 탐험하는 꿈을 꿉니다. 행복하지만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는 꿈. 엔무는 이 꿈을 이용해 그들의 정신을 파괴하려 합니다. 꿈속의 행복에 안주하려던 순간 탄지로의 잠재의식은 이곳이 현실이 아님을 경고합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가족들에게 작별을 구하며 꿈에서 깨어날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꿈속에 자기 자신의 목을 베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결단력. 탄지로는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마침내 핏빛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로 돌아온 탄지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열차 전체와 융합하여 승객 200명을 인질로 삼은 앤무의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네즈코는 오빠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혈기술 폭혈로 앤무가 심어놓은 꿈의 밧줄을 태워버립니다. 이 불꽃은 제니츠, 이노스케, 그리고 렌고쿠를 꿈에서 깨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수치스럽기 짝이 없구나. 잠에서 깨어난 렌고쿠는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하고 화염의 호흡으로 열차 뒤쪽 옥칸의 승객들을 홀로 지켜냅니다. 그의 압도적인 실력의 탄지로는 다시 한번 주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렌고쿠의 지휘 아래 제니츠와 네즈코는 남은 3칸의 승객들을 보호하고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앤무의 본체가 있는 기관차로 향합니다. 이노스케의 짐승의 호흡이 기관차 아래 숨겨진 앤무의 목뼈를 찾아내고 탄지로는 전력을 다한 히노카미 카구라 벽라의 천으로 마침내 목뼈를 베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의 밤이 끝나고 열차는 탈선하며 멈춰섭니다. 그들은 승객 200명,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내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먼지 속에서 한온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두 눈에는 상현, 그리고 3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2기월 중에서도 차원이 다른 강함을 가진 존재, 상현 3 아카자. 그는 오직 강자와의 싸움만을 추구하는 무투파 온이었습니다. 아카자는 부상당한 탄지로를 무시하고 강자인 렌고쿠에게 오니가 되라는 제안을 합니다. 쿄주로, 너도 오니가 되어 나와 영원히 싸우자. 렌고쿠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늙는 것도 죽는 것도 인간이라는 덧없는 존재의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인간 최강의 검사와 오니 최강의 무투가 사이에 차원이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화염의 호흡과 파괴살, 두 사람의 기술이 부딪힐 때마다 대지가 울리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카자의 나침반과 같은 투기는 렌고쿠의 공격 의도를 모두 읽어냈고 그의 초재생 능력은 치명상마저 순식간에 회복시켰습니다. 반면 인간인 렌고쿠의 상처는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왼쪽 눈을 잃고 갈비뼈가 부서지고 내장이 손상되는 치명상을 입으면서도 렌고쿠의 투지는 한순간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무를 되새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죽게 하지 않겠다. 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새벽녘, 렌고쿠는 자신의 목숨과 정신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 화염의 호흡오에 제9형 연옥을 발동합니다. 거대한 화염의 용이 아카자의 파괴살 멸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격돌의 끝에 렌고쿠의 검은 아카자의 목을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아카자의 주먹 역시 렌고쿠의 명치를 꿰뚫었습니다. 승패는 결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렌고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카자의 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 햇빛을 두려워한 아카자는 스스로 팔을 끊어내고 그늘 속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아카자의 등 뒤로 탄지로는 피를 토하며 절규합니다. 비겁자, 귀살대는 언제나 너희 오니에게 유리한 어둠 속에서 싸우고 있다. 렌고쿠 씨는 지지 않았어. 모두를 끝까지 지켜냈단 말이다. 치명상을 입은 렌고쿠는 조용히 탄지로를 부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본가에 있는 염주의 설을 읽어볼 것, 동생과 아버지에게 안부를 전해줄 것, 그리고 가슴을 펴고 살아가라. 자신의 나약함이나 무력함에 아무리 좌절하더라도 마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마라. 어머니의 환영 속에서 자신이 책무를 다했는지 묻는 렌고쿠. 그는 어머니의 칭찬을 들으며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염주 렌고쿠 쿄주로. 그는 죽었지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차의 승객과 후배 대원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를 지켜냈습니다. 그의 뜨거운 불꽃과 숭고한 죽음은 탄지로와 제니츠, 이노스케의 마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길로 새겨지게 됩니다. 상현의 압도적인 힘,
그리고 주라는 존재가 짊어진 책무의 무게. 소년들은 이 커다란 슬픔을 딛고 더욱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염주 렌고쿠 쿄주로의 죽음은 탄지로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함께 꺼지지 않는 불꽃을 남겼습니다. 상현의 압도적인 힘,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통감한 그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렌고쿠의 유언을 전하기 위해 그의 본가를 찾아간 탄지로는 동생 센주로와 술에 빠져 사는 아버지 신주로를 만납니다. 신주로는 해의 호흡 사용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탄지로를 공격하지만 이 만남을 통해 탄지로는 해의 호흡이 최초이자 최강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렌고쿠의 죽음으로부터 4개월, 탄지로, 제니츠, 이노스케는 각자의 자리에서 단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탄지로는 나비 저택에서 히노카미 카구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훈련을, 제니츠와 이노스케는 각자 단독 임무를 수행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소년들은 슬픔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 조용히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아주 화려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귀살대에 화려함을 관장하는 신이라 자칭하는 남자 음주 우즈이 텐겐이 나비 저택에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에 필요하다며 아오이와 나오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합니다. 바로 그때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탄지로 일행이 그 앞을 막아섭니다. 우즈이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리면서도 그들은 동료를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탄지로, 제니츠, 이노스케가 아오이 대신 임무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됩니다. 그들의 새로운 임무지는 일본 제1의 색과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곳 요시와라 환락의 거리. 이곳에 잠입한 오니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실 우즈이는 이미 자신의 아내인 3명의 쿠노이치를 먼저 잠입시켰으나 그들과의 정기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아내들의 아니와 오니의 존재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는 탄지로 일행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작전 내용은 단 하나, 여자로 변장하여 유곽에 잠입하고 오니의 정보를 캐내는 것. 하지만 우즈이의 화려한 화장술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스미코, 젠코, 이노코라는 가명으로 변장한 세 사람은 누가 봐도 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각각 토키토가, 쿄고쿠가, 오기모토가라는 세 개의 유곽에 팔려가, 아니, 잠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밤의 도시 뒤편에서 그들의 위험천만한 비밀 수사가 시작됩니다. 짐승의 감각을 가진 이노스케는 가장 먼저 오니의 흔적을 포착합니다. 오기모토 가의 방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기척을 느끼고 지붕 위까지 쫓아갑니다. 그가 쫓은 것은 바로 오니의 띠. 하지만 띠는 교묘하게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한편 제니츠는 쿄고쿠가에서 들려오는 어린 소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유곽의 최고 계급인 오이란 와라비히메와 마주칩니다. 와라비히메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는 오싹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방을 어지럽힌 소녀를 학대하는 것을 본 제니츠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그녀를 막아섭니다. 그의 뛰어난 청각은 와라비히메에게서 인간이 아닌 뒤틀리고 불협화음 같은 소리를 듣고 그녀가 오니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니츠는 순식간에 그녀에게 붙잡혀 소식이 끊기고 맙니다. 탄지로는 우즈이와의 접선에서 제니츠의 실종 소식을 듣고 오니가 상위 계급인 상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의 코는 마침내 달콤하면서도 불길한 오니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냄새의 주인은 바로 쿄고쿠가의 와라비임의 오이란. 그녀의 정체는 12개월 상현 유 다키였습니다. 탄지로는 다키가 자신의 띠 속으로 사람을 흡수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그녀와 전투에 돌입합니다. 다키의 띠는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강철 같은 예리함으로 공격해왔습니다. 물의 호흡으로는 그녀의 공격을 막아내기 벅찼고 탄지로는 어쩔 수 없이 몸에 극심한 부담을 주는 히노카미 카구라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히노카미 카구라의 위력은 다키의 띠를 압도했지만 연속적인 사용은 탄지로의 체력을 급격히 소모시켰습니다. 시민의 희생을 목격하며 분노가 극에 달한 탄지로는 한계를 넘어선 힘으로 다키를 몰아붙입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고
얼굴에는 마치 불꽃 같은 문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몸은 한계에 도달하여 쓰러지고 맙니다. 탄지로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순간 등 뒤에 상자가 부서지며 네즈코가 나타납니다. 오빠의 피냄새에 각성한 네즈코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온몸에 덩굴 문양이 새겨지고 이마에는 뿔이 돋아난 더욱 오니다운 모습. 각성한 네즈코의 힘은 상현인 다키를 압도했습니다. 그녀의 발차기는 다키의 목을 부러뜨리고 재생 능력 또한 상현에 필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힘과 함께 그녀의 오니로서의 본능 또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리는 인간을 보고 공격하려 드는 네즈코. 탄지로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그녀를 필사적으로 막아서며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바로 그때 음주 우즈이 텐겐이 번개처럼 나타나 다키의 목을 순식간에 베어버립니다. 시시한 싸움이군. 넌 상현이 아니지. 우즈이의 도발에 상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목이 잘렸음에도 죽지 않은 다키는 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에 답하듯 그녀의 등 속에서 또 다른 오니가 흉측한 모습으로 기어 나옵니다. 깡마른 몸, 날카로운 비명 같은 목소리. 그의 눈에는 상현과 육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규타로. 다키의 오빠이자 진정한 상현 육이었습니다. 규타로의 등장은 전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피로 만들어진 낫, 비인혈겸은 맹독을 품고 있었고 그 참격의 속도와 위력은 다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즈이는 규타로와 탄지로 일행은 다키와 맞서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사투가 벌어집니다. 우즈이는 전직 닌자다운 화려한 기술과 음의 호흡으로 규타로와 호각으로 싸우는 듯했지만 규타로의 맹독이 담긴 쿠나이에 스치면서 점차 위기에 몰립니다. 잠에서 깨어난 제니츠의 병력 일섬 신속과 이노스케의 유연하고 예측 불가능한 짐승의 호흡이 합쳐져 마침내 다키의 목을 베어냅니다. 하지만 규타로가 살아있는 한 다키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즈이는 규타로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여 전투의 리듬을 읽는 악보를 완성시켜 그를 몰아붙이지만 규타로의 혈기술 원참선회에 의해 팔 한쪽과 눈 한쪽을 잃는 치명상을 입고 심장이 멈추고 맙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순간 탄지로는 다시 일어섭니다. 우즈이가 심폐소생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이 탄지로는 히노카미 카구라와 물의 호흡을 조합하여 규타로의 공격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니츠와 이노스케의 도움으로 다키의 목을 다시 베는 데 성공하지만 그 순간 이노스케는 규타로의 동낫에 심장을 꺼뚫리고 맙니다. 모든 동료가 쓰러진 절체절명의 상황. 규타로의 조롱 속에서 탄지로의 분노와 각오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규타로의 목에 칼을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쓰러졌던 제니츠가 마지막 힘을 끌어내 병력 일섬으로 탄지로를 지원하고 심장을 찔렸음에도 근육을 움직여 내장의 위치를 바꾼 이노스케가 합세합니다. 마침내 세 사람의 협공과 독을 견뎌내고 돌아온 우즈이의 마지막 일격이 더해져 그들은 규타로와 다키의 목을 동시에 베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 규타로는 자신의 온몸의 피를 폭발시키는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네즈코가 나타나 혈기술 폭혈로 오빠를 감싸고 규타로의 피에 담긴 맹독까지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녀의 불꽃은 이노스케와 우즈이의 몸에 퍼진 독까지 정화시키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소멸해가는 순간 규타로와 다키는 인간 시절에 비참했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가난과 멸시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였던 남매. 그들의 슬픈 사연은 승리의 기쁨 뒤에 씁쓸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사주이구로 오바나이가 나타나 우즈이의 패배를 질책하지만 우즈이는 당당하게 승리를 선언합니다. 팔과 눈을 잃은 그는 은퇴를 선언하면서도 탄지로를 포함한 젊은 검사들이 자신을 뛰어넘을 제목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113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낸 상현 격파. 위대한 승리는 귀살대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고 길고 길었던 오니와의 전쟁이 마침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소년들은 또다시 한계를 넘어 성장했고
최종 결전의 시간은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환락의 거리에서 벌어진 상현 6과의 사투. 그 승리의 대가는 컸습니다. 탄지로는 2달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깨어난 후에도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격렬한 전투로 인해 그의 일륜도는 또다시 이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검을 만든 대장장이 하가네즈카 호타루는 분노의 편지만을 남긴 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새로운 검을 얻고 또다시 무뎌진 몸을 단련하기 위해 탄지로는 귀살대의 심장부와도 같은 비밀의 장소 도곡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외부인에게 위치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이 마을은 오로지 귀살대원들의 검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온천과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 탄지로는 이곳에서 연주 칼로지 미츠리 그리고 최종 선별 동기였던 시나즈가와 게냐와 재회합니다. 늘 화가 나 있는 듯한 게냐와의 어색한 만남 속에서도 탄지로는 잠시나마 평화를 만끽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 아래 오니의 왕 무잔의 분노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13년 만에 처음으로 상현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키부츠지 무잔을 격노하게 했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모든 상현, 아카자, 도우마, 코쿠시보, 한텐구, 교코를 자신의 이공간 거처인 무한성으로 소집합니다. 그는 규타로의 패배를 질책하며 남아있는 상현들에게 귀살대를 섬멸하고 푸른 피아나를 찾아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 상현4 한텐구와 상현 5 교코는 도곡마을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한편 도곡마을을 둘러보던 탄지로는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가 마을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무이치로는 전투 훈련용으로 만들어진 기계 인형 요리이치 영식의 열쇠를 달라며 아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형은 전국시대에 실존했던 전설적인 검객, 즉 모든 호흡의 시초인 해의 호흡을 사용했던 검객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탄지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이치로는 인형과의 대련을 시작합니다. 6개의 팔을 가진 이 인형의 공격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것이었지만 무이치로는 천재적인 검술로 인형의 팔 5개를 베어냅니다. 그의 훈련 도중 인형이 파손되면서 그 안에서 300년도 더 된 낡은 검 한 자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상현4 한텐구와 상현 5 교코가 동시에 마을을 습격한 것입니다. 교코는 자신의 혈기술인 항아리를 이용해 마을 곳곳에 기괴한 물고기 오니들을 소환하고 한텐구는 하주 무이치로를 단숨에 멀리 날려버립니다. 탄지로와 네즈코 그리고 게냐는 순식간에 한텐구와 맞서게 되고 무이치로는 교코를 상대하기 위해 흩어집니다. 귀살대의 심장부에서 2명의 상현을 상대로 한 절망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가네즈카를 찾아 숲으로 향하던 무이치로는 대장장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것을 예술 작품이라 칭하는 교코와 마주칩니다. 무이치로는 냉정하게 교코를 공격하지만 교코는 항아리 사이를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그를 농락합니다. 심지어 교코는 물의 감옥 혈기술로 무이치로를 가두고 산소가 희박해지는 감옥 속에서 그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무이치로는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탄지로 일행은 한텐구를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게냐의 총과 검이 그의 목을 베어냈다고 생각한 순간 한텐구의 몸은 히, 로, 에, 락의 감정을 대표하는 4마리의 젊은 오니로 분열합니다. 각각 다른 혈기술과 무기를 사용하는 이 4마리의 오니에게 탄지로 일행은 속수무책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게냐는 이 과정에서 목과 배가 껴뚫리는 치명상을 입지만 놀랍게도 죽지 않고 오니와 같은 재생 능력을 보여줍니다. 탄지로는 분열된 오니들을 아무리 베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냄새를 통해 공포에 떨고 있는 본체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바로 주먹만 한 크기로 작아진 한텐구 본체였습니다. 하지만 분열체들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 본체의 목을 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위기의 순간 네즈코는 자신의 피를 탄지로의 검에 묻혀 검을 붉게 타오르게 만듭니다. 바로 폭혈도. 이 붉은 검은 분열체들의 재생을 늦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의 감옥에 갇혀 죽어가던 무이치로는
과거 탄지로가 했던 남을 위해 하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 말은 잊혔던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다 오니에게 살해당한 쌍둥이 형 유이치로, 그에 대한 미안함과 분노, 그리고 지키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가 무이치로의 몸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의 뺨에 구름 모양의 기묘한 문양, 바로 반점이 발현된 것입니다. 반점이 발현된 무이치로의 힘과 속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안개의 호흡제 칠형 아지랑이를 만들어내 교코를 교란시키고 마침내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교코는 최후의 발악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변신하지만 무이치로의 냉정한 검격 앞에 허무하게 소멸하고 맙니다. 탄지로 일행이 한텐구의 분열체들에게 고전하던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연주 칼로지 미츠리가 전장에 합류합니다. 그녀의 채찍처럼 휘어지는 독특한 일륜도와 인간을 초월한 유연한 몸은 한텐구의 분열체들이 합체하여 만들어낸 최강의 형태 증오의 오니 조아쿠텐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냅니다. 미츠리가 조아쿠텐을 막고 있는 동안 탄지로, 네즈코, 게냐는 다시 한번 한텐구의 본체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마침내 탄지로는 한텐구의 본체를 거의 따라잡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햇빛이 네즈코의 몸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오니를 베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햇빛에 노출된 동생을 구할 수 없다. 비명을 지르는 네즈코와 도망치는 한텐구.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서 탄지로는 절망하며 주저앉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불타는 고통 속에서도 네즈코는 망설이는 오빠의 등을 발로 찹니다. 어서 가서 오니를 베라는 무언의 희생. 탄지로는 눈물을 쏟아내며 요리이치 영식에서 발견된 300년 된 검으로 히노카미 카구라를 펼쳐 마침내 한텐구의 목을 베어냅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그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햇빛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졌어야 할 네즈코가 멀쩡히 서서 어눌한 발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 하, 으오. 좋은 아침. 그녀는 오니의 약점인 태양을 극복한 것입니다. 1000년이 넘는 오니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최초로 태양을 극복한 오니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탄지로와 살아남은 모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적이 오니의 왕 키부츠지 무잔에게는 천년의 수건을 이룰 유일한 희망이자 인류에게는 최종 결전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무잔의 목표는 단 하나, 태양을 극복한 오니, 카마도 네즈코를 손에 넣는 것뿐이었습니다. 인류와 오니의 운명을 건 마지막 싸움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곡 마을에서의 사투는 귀살대에게 2명의 상현을 쓰러뜨린다는 혁혁한 전과와 함께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카마도 네즈코의 태양 극복. 이 소식은 곧바로 귀살대 본부와 그리고 오니의 왕 키부츠지 무잔에게도 전해졌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잔이 그토록 갈망해왔던 것은 단 하나, 햇빛 아래를 자유롭게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푸른 피아노라는 것을 수백 년간 찾아 헤맸지만 그 해답이 바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네즈코를 흡수하기만 하면 자신 역시 태양을 극복하고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무잔의 집착 어린 목표는 이제 오직 네즈코 하나에게로 향했습니다. 귀살대는 직감했습니다. 무잔이 모든 것을 걸고 총공세를 펼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류의 존망을 건 마지막 전쟁이 임박했음을. 귀살대 본부에서 긴급 주합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다가올 총력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도곡마을에서 발현된 토키토 무이치로와 칼로지 미츠리의 반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됩니다. 그것은 전국시대 오니들을 거의 전멸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시작의 호흡의 검사들에게 나타났던 전설 속의 힘이었습니다. 반점의 발현 조건은 극도로 가혹했습니다. 심박수 200 이상, 체온 39도 이상이라는 목숨을 불태우는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 반점이 발현된 검사는
마치 공명하듯 주변의 다른 실력자들에게도 반점을 발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막강한 힘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반점이 발현된 자는 예외 없이 25세가 되기 전에 죽는다. 생명을 담보로 얻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잔을 쓰러뜨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가 그들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당주 우부야시키 카가야의 병세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한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귀살대의 전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귀살대의 모든 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합동 강화 훈련, 일명 주훈련이었습니다. 주훈련은 말 그대로 지옥의 코스였습니다. 각 주들이 자신의 특기를 살려 대원들을 단련시키는 방식으로 모든 관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첫 관문은 은퇴한 음주우지 텐겐이 맡은 지옥의 기초 체력 훈련. 두 번째는 연주 칼로지 미츠리의 지옥의 유연성 훈련. 세 번째는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의 지옥의 고속 이동 훈련. 네 번째는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의 지옥의 검술 교정. 다섯 번째는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와의 지옥의 무한 후려치기 대련. 그리고 마지막 관문은 귀살대 최강의 사나이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의 지옥의 근육 강화 훈련이었습니다. 탄지로를 비롯한 모든 대원들은 이 혹독한 훈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때로는 쓰러졌지만 동료들과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렌고쿠의 죽음, 환락의 거리에서의 사투, 도공 마을에서의 비극, 수많은 싸움을 거치며 살아남은 대원들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훈련은 단순히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넘어 귀살대 전체의 의지를 하나로 묶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가 훈련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주 토미오카 기유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말만 남긴 채 훈련 참가를 거부하고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는 과거 최종 선별에서 자신을 구해준 친구 사비토에 대한 부채감과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진정한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탄지로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유의 마음을 두드렸고 마침내 그의 닫힌 마음을 여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와 그의 동생 게냐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사네미는 동생을 일부러 모질게 대하며 귀살대를 떠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는 동생을 위험한 싸움에서 밀어내 평범한 삶을 살게 하고 싶었던 형의 뒤틀린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과거 오니가 된 어머니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만 했던 끔찍한 비극이 두 형제의 관계를 메울 수 없는 깊은 골로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충주 코초우 시노부 역시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비 저택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자신만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현이 도우마에게 언니 카나에를 잃은 그녀는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몸 전체를 등나무 꽃독으로 가득 채워 스스로를 독의 화신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우마에게 잡아먹히는 그 순간 자신의 몸속 독으로 그를 죽이겠다는 목숨을 건 비장하고도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수많은 관문을 통과한 탄지로는 마침내 마지막 훈련지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의 훈련장에 도착합니다. 폭포수 아래에서 명상하고 거대한 바위를 밀고 통나무를 짊어지고 불 위를 걷는 등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들. 탄지로는 이곳에서 게냐와의 우정을 다지고 히메지마로부터 그의 반점을 발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습니다. 귀살대의 검사들이 피땀을 흘리며 자신을 단련하는 동안 물밑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당주 우부야시키는 오니인 타마요를 귀살대 본부로 초대하여 시노부와 함께 무잔을 약화시킬 약을 공동 연구하게 합니다. 이는 오니와 인간이 손을 잡는 전례 없는 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무잔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무잔은 이미 우부야시키 카가야의 위치를 특정했고 자신의 수건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훈련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정적을 깨는 까마귀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긴급. 우부야시키 저택이 키부츠지 무잔의 습격을 받았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인류와 오니의 천년에 걸친 악연을 끊기 위한 최후의 결전. 그 서막은 귀살대의 수장 우부야시키 카가야와 오니의 왕 키부치지 무잔의 너무나도 고요하고 치명적인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소년 검사들이 피땀으로 갈고 닦은 칼날은 과연 인류를 절망의 늪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무대인 무한성으로 향합니다.